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설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설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될 경우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설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설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지난 22일 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주의 흐름은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부각된 소식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세부 규정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배터리 관련 종목에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설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 짚어주십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설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K칩스법 지난 20일 이후로 좀 반도체주들의 좀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서 반도체주는 또 어떤 움직임 예상하실까요?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네. 반도체 업종들이 뭐 지금 당장은 지금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쪽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려 있긴 네. 하지만 우리 지수의 방향을 좀 좌지우지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 외에 이제 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많은 좀 기대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지수가 좀 많이 밀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다소 무거워져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좀 전국에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뭐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과거에 이제 뭐 10만전자 얘기가 나왔었던 그때의 붐처럼 네.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2022년도의 조정과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 뭐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K칩스법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계속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과 그 시간을 좀 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뭐 K칩스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슈로는 나와 있으나 뭐 실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이 좀 되지 않아가지고 좀 기대감들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뉴스들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뭐 이제 좀 기대되는 내용들이 뭐 시장에서는 이슈로 좀 더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 전략기술 사업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그 조특법의 그 개정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기업 쪽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쪽이나 세제 공제율을 좀 확실히 좀 높여주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반도체를 위한 뭐 좀 그런 개정법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지난
연말 이후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2024년도 이제 1월 달이 넘어오는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바닥에 있었던 우리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과거 이제 바닥을 찍게 해주고 단기간 안에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증시를 빠르게 당겨 주었었던 그 이슈의 시발점이 이 KP수법이 시장에서 처음 부각이 되고 내용이 이제 처음 나왔었던 그 시기랑 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2일 날 같은 경우는 국회 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뭐 30일 날 이제 일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숨죽여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의 좀 다음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아니면은 시장에서 먹거리들이 사실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날에는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 시장의 장중에 또 급락을 보이면서 지수가 순간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많이 올랐었던 과열되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 이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을 때 다 다른 섹터와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뭐 테마와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반등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뭐 가치가 낮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약간 민주식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굉장히 좀 세게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나 2차 전지 종목들은 야금야금 시장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는 배터리 종목들이 너무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익 물량들이 세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시장이 같이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들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의 움직임을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주면서 배터리 쪽에서 빠지는 수급들을 반도체 쪽에서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과열 부분들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요런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한테로 수급이 좀 돌아가고 이쪽에서 이제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시장에 최대한 흔들림이 없이 이제 섹터가 순환하는 그런 이제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쪽을 뭐 이제 썰전을 하면서 종종 좀 언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의 또 순환매와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닥 다지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멘트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쪽에는 요즘에 호재성 이슈들이 뭐 KHP수법 외에도 하나하나씩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챗GPT 이슈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이슈들도 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른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또 구체적인 그 시스템 반도체 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300조를 투자한다는 이슈들이 시장에 또 한번 좀 돌았었죠. 그래서 용인의 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세계 최대 규모로 또 만들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사실 뭐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점유율 세계 1위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좀 약세 흐름들이 과거부터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점유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의 입에서도 그렇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육성하고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나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용인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나오고 구체적인 그런 이제 좀 금액 비중 뭐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안에 분위기를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급과 그다음에 차트의 흐름들이 충분히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흐름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네. 몇 개 종목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뭐 10만 전자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계셨겠지만 2022년도는 사실 기술주들이 좀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작년 9월 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추세를 상당히 좀 많이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올라왔었던 뭐 K치스법 얘기가 나온 뭐 그 다음 날 삼성전자가 장중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확실히 위쪽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들이 기술적인 일봉 차트에서도 좀 나와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쏘아올린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은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뭐 급등 종목들도 나오고 뭐 상한가 종목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세를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뭐 대장 종목의 전반적인 추이 분위기도 좀 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이런 수급들을 뭐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 쪽에서 받아가는 모습들도 확실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죠. 그리고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상황 안에서 뭐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 안에서도 신고가를 좀 쓰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강하고 먼저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한미 반도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거부터 잘 알고 계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종목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왔었고 2차 전지가 뭐 올라가느냐 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순환이 조금씩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열되어 있는 그다음에 좀 많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부담스러운 그런 섹터보다는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우리가 한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반도체 흐름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센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와 더불어서 같이 분위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뭐 중소형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일단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바닥에서 자리 잡고 돌파를 시도하려는 이런 윗꼬리 패턴들도 여러 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241 혹은 이제 매물이 쌓여 있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은 돌파 이후에 좀 쉬어가고 위쪽에서 안착하는 이런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대표 주자를 좀 맡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내용에서는 AI 반도체 쪽에 이슈를 테마를 좀 같이 껴안으면서 움직임을 보이는 그림들이 보여졌습니다. 2022년도 혹은 뭐 그 전부터 추이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뭐 주가 흐름 안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늘어나는 요 거래량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 중에 I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ISC는 제가 뭐 좀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뭐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 ISC DDR5 관련된 이 ISC를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추이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눌림 구간들이 좀 격하게 내려올 때도 있었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같이 밀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주봉상이라던가 월봉상의 추이를 보면은 뭐 2022년도 시장이 원웨이 하락으로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지킬 거는 지키고 또 위쪽으로 두드릴 건 두드리고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ISC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또 좋은 이슈와 그다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잘 올라갔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반절 이하로 죽여놓으면서 쉬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하는 이런 이제 음봉 패턴들이 좀 나와줬었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내가 선정하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열이 돼서 막 당일날 올라가는 그런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단 내가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점 찍어 놨었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적은 조정을 보여주는 음봉에서 나눠 담는 그런 전략이 항상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한미 반도체 이슈라던가 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분위기 개선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었던 2차 전지가 순간 무너지려는 그림이 나왔었을 때 반도체가 이런 거를 좀 받아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반도체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시드렸던 이런 관심 종목들도 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2차 전지 이탈 수급을 반도체주가 받아주는 흐름 긍정적이었고 향후 2차 전지 과열 구간이 지나면 다음 순환매로 반도체주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K칩스법, 챗GPT 관련 AI 반도체, 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소식 등 반도체주 기대 모멘텀들 제시해 드렸고요.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 기술적인 분석에서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하기 힘들었지만 9월부터 추세 전환 시작되었다 말씀과 함께 이후 최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유입되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쌀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LG 엔솔 이 소식이 처음 나온 소식은 아니고요. 다시 지난주 금요일 날 부각이 되었습니다. LG 엔솔 오늘 윗골을 달하며 응봉 마감을 했지만 2차 전지는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네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수급 쏠림이 요즘에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서 새로운 종목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를 하고 있는 배터리가 아닌 다른 종목들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는 일단은 배터리 쪽에 그런 수급들이 좀 풀리고 분산이 돼야 아니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와야 이제 뭐 시장의 전반적인 뭐 분위기 개선이라던가 다른 타 종목들의 이제 상승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쪽에는 뭐 요즘 또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2차 전지가 한 번에 또 매도 물량들을 출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구간 안에서는 이제 물귀신처럼 다른 종목들을 좀 끌어내릴 테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잘 올라가려면은 그런 관련된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과열된 종목들이 빠져야 되는 거는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요즘에 좀 참 아이러니한 움직임들과 그런 그 희망 방향들이 참 그 여러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주말간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을 계획을 했던 것보다 4배 더 키운다라는 판을 키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여러 공장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 공장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가격 인상 아니면 뭐 배터리 수요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예정을 하고 있었던 뭐 부지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를 네. 좀 전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불과 몇 달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LG엔솔의 좀 단발적인 악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더 미국 배터리 공장에 좀 더 좀 그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생산을 좀 많이 하고 구축을 좀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현상들도 뭐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 시장에서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LNF라던가 나노신소재, 뭐 코스모 형제들, 뭐 기타 뭐 최근에 잘 나갔었던 이런 배터리 종목들이 연일 또 강세를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액을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산 부품이라던가 광물 뭐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엔솔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다가 북미 시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좀 맞는 그런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를 이렇게 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그 세액 공제 그 규정을 또 금주에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대되는 내용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서의 뉴스는 뭐 사실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나노신소재, 뭐 코스모 형제들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 뭐 훌륭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네. 좀 이제 내가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뭐 이제 뭐 삼성 SDI라던가 아니면 화면에 나와 있는 뭐 LG 엔솔이라던가 이렇게 좀 시총이 좀 더 무겁고 지금 이렇게 크게 반응이 더 나오지 않은 아니면 이제 뭐 성장성이 앞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부각이 된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배터리 공장의 그 레벨을 키운다는 뉴스에 뭐 실수혜라던가 아니면 테마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제 뭐 부품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비 업체들 뭐 이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엔솔이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들이 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인테크라는 종목 혹은 뭐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 아니면 뭐 KC 이런 그 종목들이 저는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더 받을 만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뉴스 이슈에 맞춰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몇 개 꾸려볼 텐데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배터리 이슈를 좀 하면서 순환매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나인테크 그다음에 이제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상승률이 좀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대략 한 3,700원 부근을 한 3번 정도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좋은 종가 이후에 오늘은 좀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뭐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위쪽을 향하고 있는 방향들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매물대 돌파하고 혹은 기준선, 이평선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하방에다가 뭐 손절 라인이라던가 짧게 기준선 잡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편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과거에 이데일리 통해서도 많이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LG 엔솔에다가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뭐 그 전기차 생산 라인에도 이제 부품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좀 빠른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세아 그룹주들도 흐름이 좀 좋은 가운데 위쪽을 툭툭툭 찌르다가 추가적인 돌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으나 뭐 주봉상이라던가 월봉상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여전히 뭐 바닥에서 성장성은 좀 더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뭐 신성 델타테크라던가 아니면 뭐 KC 이런 종목들도 후발적으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차트는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지만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과열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LG 엔솔 관련된 이슈들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르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과열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한번 제시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배터리 주에서 또다시 추세를 더 키우는 확장하는 이슈로 LG 엔솔발 미국 공장 투자 소식 말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앞두고 이 배터리 관련 뉴스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현재 담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 SDI나 LG 엔솔과 같은 좀 무겁고 덜 부각된 종목들을 보는 인사이트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대기업 관련 부품 종목으로 나인테크나 세아 메카닉스 등 차트까지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썰전으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이 기술적인 부분 윗꼬리 패턴에 대한 강의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네. 월요일날 방송에 나올 때는 네. 뭐 이제 뭐 민망할 정도로 네. 윗꼬리 패턴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매주 한 종목씩 좀 폭발을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예시 종목들 안에서 좋은 그림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좀 아쉬운 그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약주들이 사실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내려오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번 그 윗꼬리 패턴의 예시 종목들 그다음에 좀 관심 종목을 찾는 관점에서는
보다 좀 신경을 좀 써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비록 뭐 지난주 종목은 좀 불발이 나오긴 했으나 제가 올해 뭐 상반기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해서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 뭐 지에넌 에너지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포착이 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한 주에 항상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터트려 줬었던 그런 윗꼬리 패턴이죠. 그래서 뭐 한두 종목 정도가 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기준선 잡는 법들, 그다음에 뭐 손절 라인 정리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또 좀 보강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예시 종목을 그냥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뭐 완전한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흐름이 좀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추가 상승치를 예상케 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위쪽으로 올려놓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윗꼬리 패턴들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쪽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뭐 이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가격선을 지속적으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지속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매물에 쌓여 있었던 과거의 물량들을 내 것으로 하나하나씩 좀 만들면서 이 매물이 열리는 구간들 소화를 다 시키고 돌파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이후에는 뭐 흔히 말하는 슈팅 혹은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윗꼬리 패턴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원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시간의 흐름들을 보니까 뭐 내일은 좀 떠서 시작을 할 그 시간에 그 거래 내역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그런 그림을 좀 보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런 이제 윗꼬리 패턴의 그림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뭐 시초가가 너무 좀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격 매수는 권장을 드리진 않지만 지금 이 윗꼬리 패턴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두들겼었던 12,600원 선 여기에 지지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아니면 여기랑 근접하는 음봉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때도 이제 충분히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신성 델타테크는 아까 제가 그 LG 엔솔 얘기를 하면서 네. LG 엔솔의 뭐 부품 납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최근에 뭐 로봇주들이 한번 흥행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이쪽으로 연결짓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대그룹 쪽에서 투자하는 그런 방향 감속기 관련된 또 로봇 종목들도 최근에 뭐 흥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뭐 LG 현대 로봇 차업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이슈가 최근에 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공업.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그 업황이 반도체 쪽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뭐 화신, 현대공업, SL 이런 삼총사, 현대차랑 관련이 있는 이런 삼총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라는 제시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현대공업이 아직은 뭐 반응이 일주일 사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윗꼬리 돌파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이런 시도들이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9일 날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회색선이 제 차트에서는 24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그럼 물량을 거래량이 들어오면 한 방에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돌파 이후에 추세가 깨지지 않고 박스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단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위쪽을 두드리는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더 그 빈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돌파에 대한 의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의 분위기 개선 아니면은 작년에 나왔었던 뭐 역대급 실적과 그다음에 2023년도 연간 실적이
작년에도 잘 나왔지만 올해는 더 기대가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이제 좀 전망들, 혹은 미국에서 현대차와 같이 전기차 부품 공장을 하반기에는 가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소식들이 이 종목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화신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뭐 화신이라던가 SL,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은 방향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부터 나와줬고요. 작년에도 흐름을 보면은 화신과 SL은 조금 더 좀 반응이 빨랐는데 현대공업은 약간 좀 후발주자의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화신의 움직임을 보아왔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는 흐름이 다시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공업도 돌파 시에는 지난 3월 9일 날 나왔었던 뭐 10% 이상의 양봉을 한 번 정도는 이상은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패턴의 예제로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두 번째 예시 종목을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KEC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이제 뭐 반도체 네. 그 2차 전지 LG엔솔 얘기하면서 네. 한번 부품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네. 그 종목 중에 하나죠.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터리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부품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여졌었죠. 그다음에 뭐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제 보여지면서 추세를 위쪽으로 확실히 좀 바꿔주는,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를 레벨업 시켜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하단에서는 박스가 살짝 좀 이탈되는 시장의 급락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쳐드리는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상단 돌파에 대한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던가 아니면 기관 순매 수량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또 좋은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쪽에서의 수급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윗꼬리 패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뭐 LG엔솔 이슈와 그다음에 부품주들이 따라가는 그런 추이들을 봤었을 때도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선치 관점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윗꼬리 패턴을 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면서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현대공업,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KEC 이 종목을 예시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이 종목들 안에서 뭐 10% 이상, 15%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도 제가 주식 설전하면서 이 윗꼬리 패턴을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현대공업, KEC 차트 보면서 윗꼬리 패턴 강의까지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이 종목들 시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보다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항상 제 네. 무료 방송에서는 뭐 윗꼬리 패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항상 이번 주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우리가 좀 가까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기성 종목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좀 센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에 후속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뭐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이슈, 그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보여줬었던 바닥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흐름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일단은 스포를 해드리고 방송을 네. 계속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무료 방송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윗꼬리 패턴 부분과 함께 단기 투자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세 자릿수 수익률 냈던 지에넌 에너지 후발주 될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수익률 7% 달성한 후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좀 주가가 영향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아쉬운 그림이 나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AS를 좀 해드리려고 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왔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좋은 그림을 저는 포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대되는 그런 재료들이 좀 발현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요거보다는 더 높은 위쪽 그림을 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 AS를 해드릴 때도 분할 매도 이상의 구간들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은 돌파 후에는 좀 더 높은 그림을 좀 보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었죠. 근데 뭐 아쉽게도 금사 시즌 이후에 그다음에 뭐 최근에 흐름이 깨지면서 매수가를 아래쪽으로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걸로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는 챙겼으나 뭐 전량 매도는 좀 내려온 가격에서 이제 좀 처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추세가 이탈이 된 상황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좀 새로운 종목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질 리스크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추세를 타고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뭐 시간을 더 소비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위쪽 주가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필요한 거는 뭐 지금 뭐 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익절을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뭐 놓치신 분들이라던가 수익을 좀 뱉으면서 매도를 하신 분들께는 제가 뭐 다른 종목으로 또 시원하게 또 수익 내면서 계속해서 지금은 매매 롤링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의 개수를 좀 계속해서 좀 빠르게 돌리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이니까 오늘 종목들을 안에서도 또 좋은 결과치들을 낼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7% 넘게 수익률 내다가 좀 아쉽게 주가 흐름이 추세 이탈된 상황에서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 보자고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CBDC 관련주 한네트입니다. 매도하지 말고 보유로 의견 주셨고 다시 상승 예상된다. 전고점 돌파 전망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랫골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네트는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대트는 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시원하게 한번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원하는 만큼은
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좀 붙인다라고 하면은 지난 뭐 16일 날 나왔었던 뭐 19%짜리 상승치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림을 좀 목표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네트가 뭐 지금 당장은 거래량도 많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밀리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그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포의 또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한네트를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쭉 밀렸었던 이런 그림들 이후에는 지금은 저점이 계속해서 횡보 혹은 위쪽을 방향을 이제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런 이제 대량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눈에 보이죠. 이런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수반되는 시점에서는 방향성은 항상 상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윗꼬리 패턴이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추가적인 돌파에 혹은 뭐 상승에 의지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선치하고 뭐 CBDC 쪽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개별적인 한네트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뭐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목표하는 바는 지금 하단에 찍혀 있는 11.88%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매수했었던 요 바닥 언덕이랑은 지금은 주가가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을 보고 같이 뭐 다시 한번 매수를 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네트도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그 말씀드렸던 이 윗꼬리 패턴을 눈여겨본 결과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큰 거 한 방을 좀 남겨놓지 않나 이런 이제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뭐 마찬가지로 좀 더 좀 기다려보자 홀딩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지금 바닥에 나와 있는 목표 수익률보다 훨씬 좀 큰 그런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에 대해서 거래량 동반해서 밀리는 모습이 없기에 주가 흐름이 유지되는 중으로 설명 주셨고요. 추가 상승,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예상된다로 함께 보유와 눌림되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지난 방송 때 오셔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 기대한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장중 16% 급등 또 10.52% 종가 형성하면서 수익률 104%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지에넌 에너지도 윗꼬리 패턴 전목도에서 추천 주신 종목인데 또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지에넌 에너지는 네. 사실 뭐 AS 반, 뭐 자랑 반 느낌으로 오늘 네. 이제 좀 설정을 했는데 네.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던 뭐 세 세 자리.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네. 달성이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은 뭐 오늘마저도 방송을 나눈 오늘마저도 신고가를 뚫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에넌 에너지는 사실 올라가기 전에는 재료로서 부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명분이 생기는 이후에는 그다음부터 이제 뭐 노출된 뉴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윗꼬리 패턴이 뭐 상당히 좀 잘 먹혀줬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거래량이 별로 없고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도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던 게 이 종목을 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한방 종목을 뭐 좀 찾기 위해서도 이런 그 윗꼬리 패턴들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핫한 이슈죠. 리튬 이슈를 같이 안고 네.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데일리를 뭐 오래 시청하신 분들 혹은 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그 이제 주식 썰전 뭐 전 방송 혹은 뭐 지난 시즌에 수익률 게임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배터리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혹은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뭐 한 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2번 가져오고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요즘에 또 포스코 엠텍이 그 당시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시세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상한가였어요. 네, 요즘에 뭐 거의 미친 움직임이 거의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비록 뭐 2달, 3달 전 움직임이긴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터진 이유가 리튬 이슈를 계속해서 좀
받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오늘 뭐 어반 리튬이라던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강원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간 모습으로 보아왔을 때 네. 지금 뭐 이 리튬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에넌 에너지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이상이 달성이 되고 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뭐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핫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종목을 이제 와서 매수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뭐 리튬 관련된 뭐 같은 뭐 섹터와 이슈, 그다음에 뭐 동일한 뭐 재료라든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종목들은 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지에넌 에너지가 지금은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올라갈지 뭐 지금 당장은 위쪽을 계속 향하고 있으니까 뭐 110%, 120%, 130% 이상의 수익률까지는 계속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에넌 에너지 윗꼬리 패턴 포착된 종목입니다. 리튬 모멘텀과 함께 상승세 분출되었고요. 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신규 매수는 어려운 구간으로 보유자 영역으로 AS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슈를 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에 연간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022년도에 적자 기업이 2022년도 연간 실적이 나왔었을 때는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고요. 더 재밌는 거는 지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기당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같은 그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4분기 영업이익은 그 전년도의 4분기 영업이익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4,300% 이상의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의 펌핑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에넌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엠텍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 그 방송을 보시고 이제 믿고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지에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엠텍도 마찬가지고 리튬 관련된 이슈를 타고 요즘에 굉장히 2차 전지 종목 섹터 안에서도 더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저는 좀 나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먼저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관성이 조금은 좀 덜한다 하더라도 테마의 순환을 같이 안고 너도 리튬 관련된 종목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 항상 테마의 유행이 있었을 때는 순환매가 나왔었던 뭐 그런 기억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리튬 결정화 설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뭐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과의 뭐 대형 계약을 좀 기대하고 있는 대형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저는 이 종목을 좀 골라놓고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준비를 미리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눌린 구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뭐 가장 핫한 포스코 그 코스모 화학과 같은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에 보시는 것 같이 아직은 뭐 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이라던가 월봉의 흐름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두 번째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제가 자신 있게 내거는 지앤원 에너지의 후속 종목을 다들 좀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해서 또 좋은 성공 투자로 이어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리튬 관련주로 리튬 결정화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종목으로도 묶입니다. 4,336%라는 4분기 실적 성장 부분 힌트와 함께 차트상으로 현재 주가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상승세 예상해 주시면서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며 자세한 정보들과 전략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